네, 오전장과 오후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 컨설팅팀의 한승호 차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특징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종목 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오늘 상승률 상위 테마 중에서 이 게임 쪽이 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게임즈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IT주 중에서도요, 디스플레이 쪽 장비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슈 중에는요, 한국전력 누진세에 대한 어떤 요금 체계가 이제 정리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능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게임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지, 사실 요즘 많이 빠졌던 종목들, 낙폭과대주들 일찍 올라왔다가 사실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는 것이 좋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시적인 반등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을 억눌러 왔던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신작이나 히트작 부재 이런 여러 요소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특히 이제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 같은 이제 대형 게임 회사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너무 경쟁 강도가 심해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옛날에 애니팡이니 이런 팡 종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임들은 사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게임 개발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RPG 게임이 대세다 보니까 RPG 게임은 사실 이게 그래픽이라든지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은 심하고 개발비는 여전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넌센스는 뭐냐면 모바일 게임 상위 30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중에서 한 10종목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층들이 유저들이 자기가 즐겨왔던 게임을 잘 안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게임사들 NHN 엔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IP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주 히트작들 리니지라든지 이런 IP들을 기반으로 이거에 이제 파생되는 게임들을 만듭니다,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와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활용도라든지 일단 사용법을 다 아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죠. 게다가 이제 이걸 모바일화하다 보니까 각종 이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래픽도 자연스러워지고 해서, 지금 1차적으로 리니지가 이번에 출시한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는 CBT 이후에 평가가 그다 막 좀 갈리는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웰메이드다, 잘 만들었다 이런 평판이 좀 확산이 되면서 NC소프트의 주가를 좀 받치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어려운 이런 모바일 게임사보다는 이런 대형 PC 게임이나 웹 게임 또 틈새 시장, 이를테면 소셜 미디어를 하고 이렇게 결합된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많이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NC소프트 흐름도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딛고 완연하게 좀 올라서는 이제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있거든요. 좀 몇몇 종목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들 있는 종목들 좀 언급을 주신다면요. 글쎄, 지금 일단 대형 게임사들은 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모바일 쪽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카지노와 관련된 게임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네네네. 뭐 미즈온이라는 맞나요? 아니 그건 이번에 상장했고요. 네. 그 게임에서도 W 게임즈인가? 예, 예, W 게임즈일 거예요. 네, 그 더블 회사가 게임즈도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지금 부진합니다. 네. 부진한데 좀 약간 의외의 내용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실 SNS 게임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좀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이유 없이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계속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예.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건대는 뭐 새로운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들은 어쨌든 현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걸 투자를 해서 좀 더 현금 창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걸 원하는데 아직까지 신작 게임이라든지 또 회사 측에서 밝히는 M&A 관련한 명확한 어떤 비전 이런 게 아직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전히 주가가 부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권에 둘 만한 네, 것이 그렇습니다. 좀 SNS 기반으로 한 그런 뭐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좀 NC 소프트 같은 네. 경우도 요즘은 긍정적일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T 쪽에서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해서도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테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슈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에서 경쟁 관계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물론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뭐 특히 OLED라든지 또 3D NAND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뭐 멀었거든요. 투자가 뭐 계속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뭐 관련 장비 업체들이 주가 굉장히 강한데 전방 산업인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쇼티지, 소위 말해서 이제 원판은 그대로인데 TV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판에서 생산할 수 있는 패널 수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LCD 투자는 사실 OLED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LCD 업체들이 더 이상 크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스플레이 가격의 강세가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또 특히나 OLED 측면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소니도 OLED TV를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경쟁 관계가 늘어나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워낙 대형 OLED TV는 시장이 작아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LCD 기반으로 해서 퀀텀 닷 방식으로 TV를 계속 출시를 해왔고 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네. OLED TV 시장에 소니가 가세를 하게 되면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뭐 소니 외에도 독일 업체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계속 OLED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결국은 뭐 가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 OLED 패널에서 수율이 상업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뭐 모바일형 OLED 포함해서 앞으로도 숫자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OLED 쪽 그 전방 사업 쪽에 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레 따라붙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제 중소형주 부품주라든가 소재 이쪽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기업들 글쎄 OLED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일단 중소형주들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인식을 또 많이들 가지실 법도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시죠. 장비 업종과 관련해서는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제품은 계속 생산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매출이 성장을 하죠. 네. 근데 장비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증설이 없으면 증설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소위 말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에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전방 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네. 장비 업체들이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일거리가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뭐 AP 시스템즈가 뭐 신고가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뭐 몇몇 특히 장비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AP 시스템처럼 무슨 패터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장비 업체들의 경우는 주가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AP 시스템도 사실 9월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사업 보고서 상으로는 수주 물량이 뭐 2천억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백지 공시가 4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정하는 수주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도 충분히 일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LP 시스템즈라든지 테스 그리고 몇몇 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이런 뭐 대체 불가능하고 그 시장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장비 회사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AP 시스템이나 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도 지금 신고가를 네. 경신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올랐다고 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한동안은 지금 뭐 내년 그렇죠. 내후년 네,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어떤 눌림목에서의 매수라든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지금도 이제 구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뭐 아주 장기 투자는 아니고 네. 일단 내년 뭐 상황에서 실적 나올 때마다 이게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일 거니까 네. 그런 것을 노린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가 전기요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누진제 참 올여름에 말이 많았는데 일단 요금제 개편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한국전력의 당장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동안 이 조정을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좀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상위 종목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확정이 됐고요. 또 확정된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 수준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뭐 일단 가정용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에다가 교육용 전기요금 이제 깎아주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1조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전이 이러한 불확실성 외에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계속 발전소가 이제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스탑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였었죠. 기저 발전이 전력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원가가 계속 이제 뭐 민간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높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2개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12개가 가동을 이제 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정상 가동을 해도 지금 발전 원가 측면에서 보면 1조 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 뭐 1조 원 뭐 줄어든다 해도 원가가 1조 이상 비용이 1조 이상 감소가 되니까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고요. 또 석탄 가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복합 석탄 화력 발전 12개가 가동을 시작하면 더욱더 이제 원가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마진은 충분히 커버되고 회복도 될 것이다. 플러스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테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는 타당한 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거나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한전이 그거 외에도 사실 지금 전력시장 개편과 관련된 정책 입안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이제 발전 시장을 개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전의 입장은 뭐냐면 전력을 구매하는 입장이고 네. 전력을 생산하기도 합니다만 구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 시장을 더 오픈하고 많은 외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제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원가가 싸지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 강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배당이 앞으로 당분간은 높은 배당률을 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승호 차장과는 잠시 오후장 공략조에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인사이드